자, 파트 1의 첫 번째 순서 금융기관의 종류입니다. 여기서는 시험 대비로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의 종류를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은행이 아닌데도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은행과 비은행의 개념 차이를 또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은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이 있는데요. 자,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은행을 일반은행이라고, 일반은행은 이렇게 시중은행을 포함해서 몇 가지가 있죠. 그리고 특수은행은 뭐냐면은 은행법이 아닌 특수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은행을 말합니다. 특수은행. 그리고 종류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5가지가 있어요. 이때 특수한 법률의 의미가 뭐냐면은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은행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특수은행은 다른 말로 국책은행이다라고도 해요. 국책은행.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말이죠. 이제 여기서 5가지 중에서 수출입은행을 빼고는 민영화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을 빼고 나머지는 공익적인 기능이 많이 약화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대비로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의 종류 3가지를 보겠습니다.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 예금이 있는데요. 외우셔야 돼요. 자, 신용협동기구가 뭐냐 하면은 신용협동기구는 신협과 새마을금고와 농수협 단위조합을 합한 겁니다. 이때 농수협 단위조합과 농수협 중앙회는 다른 겁니다. 자, 위에 가시면요. 농협중앙의 다른 말이 NH농협은행이고요. 수협중앙의 다른 말이 SH수협은행입니다. 그래서 농수협중앙에는 특수은행이 들어가는 거고 공익적인 기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수협 단위조합은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다. 다른 말로 상호금융이다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 금융기관이 아닌 것은 수출입은행이 답이 되겠죠. 1번이 답이 되고요. 자, 해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한 겁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서 ISA를 보겠습니다. ISA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보셔야 돼요. ISA 이론이 3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가입 자격과 세제 혜택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ISA 취지를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ISA의 운용 유형 3가지, 이 3가지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지를 먼저 이해를 해보죠. 자, 여기 취지 문장이 나옵니다. ISA는 저금리 저성장 시대 국민의 재산 증식을 지원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절세 계좌다라는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저금리 시대에서는 예금과 적금만으로는 국민의 재산 증식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ISA라는 전체 계좌를 만들고 기대 수익을 높이는 차원에서 다양한 투자 상품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 투자 상품의 손익 결과를 다 더해서 요거를 통산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통산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또는 우대세율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이해하시고요. 자, 앞으로 가겠습니다. 가입 자격이 중요한데요. 세부 내용 보겠습니다. 가입자 유형별 3가지는 일반형, 서민형, 농업인형을 말하는데요. 이 3가지 모두 위에 있는 기업과 밑에 있는 니어를 다 갖춰야 됩니다. AND가 돼, AND. 자, 그러면 니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야 된다는 거예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면 자산이 많은 사람일 테니까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줄 수 없다가 취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앞에 부분도 보셔야 돼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직전 연도가 아니라 직전 3개 연도다 이 얘기입니다. 직전 3개 연도 중에서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은 ISA에 가입이 안 된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거는 이제 23년 개정사항인데요. 23년 전에는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했는데 그 이후로는 3개 연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이 강화된 거죠. 참고하시고요. 자, 니은을 충족한 상태에서 총급이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3,800 이하의 거주자는 서민형에 가입을 할 수 있고 종합소득 3,800 이하의 농어민은 농어민형에 가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형에서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일반형의 경우는 이러한 소득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 거주자면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형은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된다를 이해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데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이 있다면 15세 이상부터도 가입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세제 혜택을 보겠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이 세 가지 모두 3년인데요.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고 나면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세제 혜택은요, 통산 순위 기준으로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의 비과세와 우대세율을 적용받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 예를 들어서 또 보겠습니다.